머스크가 폐쇄한 USAID, 그 실체는? 1. USAID와 트럼프 정부. 최근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효율 부장이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폐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USAID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냉전 시기인 1961년 9월 4일 소련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입법으로 조문하에 설립한 부처입니다. USAID는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지만 대통령, 국무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업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USAID 수장, 즉 국장과 부국장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USAID는 최근까지 100개국 이상의 대표 사무소를 두고 1만 명 이상의 직원이 연간 예산 428억 달러, 약 62조 2천억 원 수준의 원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USAID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명목으로 내정 간섭과 특정 세력 지원 등을 하는 대외 공작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USAID의 활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월 20일 해외 원조 일시 중단 조치를 결정한 뒤 미국 국무부는 약 수천 개의 국제 원조 사업을 90일간 전면 중단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며 낭비를 근절하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USAID 누리집은 2월 1일부터 폐쇄되었고 X 계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머스크 정부 효율 부장은 2월 3일 자신의 X 계정에 USAID 관료들이 정부 효율부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USAID로부터 지원받아 미국 민주당의 옹호적인 기사를 쓴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의 구독료 지불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 USAID와 공작 활동. 그간 USAID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USAID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NED, 미국 중앙정보국, CIA, 소로스 재단 등과 협력해 반정부 시위, 쿠데타를 도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USAID의 전 세계 인도주의 사업 지원 규모는 약 365억 달러, 약 53조 원에 이릅니다. 2024년에는 약 354억 달러, 약 51조 4천억 원이었고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 수단, 예멘 등이 원조받았습니다. USAID는 AP통신, BBC 방송 등을 비롯해 30개국 이상 국가에서 707개 언론사와 279개 매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자 6,200여 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관련해 일각에선 한국 언론사 및 독립 언론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23년 USAID로부터 전체 지원 예산의 약 45%인 약 165억 달러, 약 24조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USAID는 우크라이나 독립 언론을 비롯해 사법행정부처, 문화부, 지방자치단체들,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반대하는 단체들 등에 지원했습니다. 또 USAID는 2023년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의 30개 이상 사업에 약 4,050만 달러 약 58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2월 5일자 보도에서 USAID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약 350억 달러 약 51조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USAID의 지원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볼멘 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옥사나 로마뉴크 우크라이나 대중정보연구소 소장은 1월 28일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언론의 약 90%가 서방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로마뉴크 소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광고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온라인 언론들은 광고 수익의 92%를 잃었습니다. 당시 지역 과도 정치인들이 소유했던 TV 채널과 출판사가 몰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의 전적으로 USAID, 유럽연합, UN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의존하게 됐다고 합니다. 로마뉴크 소장은 이번 USAID 자금 지원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어려움에 처해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두빈스키 우크라이나 의회 최고라다 의원은 2월 5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는 USAID 소로스 지원이라는 명패가 나치 히틀러 지원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악에 협력한 모든 언론과 블로거가 사라지고 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로스는 조지 소로스 미국 퀀터펀드 회장으로 헝가리 출신인 그는 동유럽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소로스는 1993년 설립한 자선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통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자선단체와 비정부기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빈스키 의원은 2월 6일 사실 USAID 자금을 받지 않은 정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라며 이제 이 돈이 끊겼으니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반은 2월 4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USAID는 전 세계 친미 쿠데타의 조직자이자 후원자라며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 지명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이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의 USAID를 통해 약 50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을 지출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독립 언론이 돈바스, 자포로지에, 헤르손,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이 벌인 범죄를 다루지 않도록 USAID가 강요한 증거는 풍부하다라며 이제야 USAID를 통한 배후 관리 체제의 실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악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미국 지도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러시아 USAID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에서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며 활동했지만 2012년 9월 러시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USAID는 20년 동안 러시아 내 57개 기구에 약 27억 달러,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 약 60%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USAID는 러시아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러시아 내 반체제 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 중단으로 단체들은 USAID가 없으면 우리의 활동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원 의장은 2월 5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USAID는 시민활동가, 선거 참관인, 언론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전 세계 국가에서 쿠데타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이러한 민주주의 증진 지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목록은 끝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USAID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목적으로 구소련 국가들에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라며 이 중 52%가 우크라이나에 사용되었다라고 짚었습니다. 극작가 연극평론가이자 국제분야 기고가인 빅토리아 니키포로바는 2월 4일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에 기고한 색깔 혁명을 위한 기계가 고장났다라는 기사에서 USAID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어 언론은 우리를 러시아 정부의 선전가라고 욕하고 자신들을 독립 언론인이라고 묘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늘 미국 기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번 USAID 지원 중단으로 진상이 밝혀지면서 독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다고 조소했습니다. 3. 남미 USAID가 볼리비아에서 국가 분열을 시도하는 분리주의 세력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2013년 밝혀졌습니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USAID가 내정에 간섭했다며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2014년에는 USAID가 쿠바에서 벌인 활동과 관련해 폭로되었습니다.
AP통신 기자들은 USAID 직원들이 국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쿠바 정부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 래퍼들을 모집했고 힙합 공연 등을 통해 공작을 벌였다는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와 페루의 학생들을 쿠바에 있는 대학에 파견해 반정부 시위를 진행하게끔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USAID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후안 과이도를 비롯한 극우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2025년 2월 7일 과이도와 극우 야당 지도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며 베네수엘라는 USAID의 자금을 지원받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4. 조지아 USAID는 조지아에서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에 약 1억 1,150만 달러, 약 1,62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살바 파푸아 슈빌리 조지아 국회의장은 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지적하며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이 금액은 해외에서 미국 선거에 쏟아부은 37억 8천만 달러 약 5조 5천억 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두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하면 이 비교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조지아 총선에서 USAID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공정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 ISFED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 비정부기구는 2024년에도 총선과 관련해 같은 활동을 벌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매번 선거에서 쿠데타를 주도하는 그런 조직에 수천만 달러가 지출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라클리 코바이제 조지아 총리도 2월 6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는 NED의 지원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몰도바 블라디미르 보로닌 몰도바 전 대통령은 2월 7일 유튜브 방송에서 USAID가 2009년 4월 몰도바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2009년 4월 몰도바 공산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불만을 품은 친유럽 야당 지지자들이 수도 키시나우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선거참관단은 투표가 공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회와 대통령 관저를 방화했습니다. 경찰은 보로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쓰지 않고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결국 몰도바 공산당은 그해 7월 다시 선거를 진행했지만 48석을 얻으며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6.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월 10일 페이스북에 자유주의 세계 인재들이 예상과 미국 정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재정적, 이념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원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한편으로는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공식 국가 예산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며 USAID와 소로스 재단의 연결성을 꼬집었습니다. USAID는 소로스 재단과 함께 2017년부터 오르반 총리를 제거하기 위해 반대 세력에 지원했습니다. 3. USAID 생물무기 실험실에도 지원? 최근 USAID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생물무기 실험실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월 3일 USAID에서 낭비와 남용이 심각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USAID는 테러 조직과 관련된 미국 비영리 단체에 수십만 달러를 지원했고 코로나19 발병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 실험실과 15년간 협력한 미국 시민단체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약 500만 달러, 약 7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머스크 정부 효율 부장은 2월 2일 자신의 X 계정에서 USAID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스테파노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월 8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의 USAID가 구소련 국가 국민이 전투용 병원균에 얼마나 취약한지 연구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스테파노프 선임연구원은 USAID의 사업은 다양한 감염,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대규모 질병과 싸우는 선의의 인도주의적 임무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는 독성이 강한 전투용 병원균을 비롯한 특정 약물에 대한 특정 인구 집단의 잠재적 취약성 연구가 진행됐다. 이 연구는 사실상 구소련 국가 전체에 걸쳐 이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USAID가 세계 각지에서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온갖 공작을 펼쳤기에 트럼프 정부의 USAID 폐쇄에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정부 효율부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어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USAID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도 한편으로 있습니다.